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0회 상법 시험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험계약법 상법과 관련한 시험 문제는 매년 동일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24년 제10회 상법 보험편 문제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난이도도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상법 보험편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1번 상법상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이다. 보험자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자는,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죠?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죠. 그리고 3번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이다. 그죠?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이고, 요 피보험이익의 주체입니다.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물주, 그죠? 피보험 이익의 주체가 되는, 그리고 건물에 화재 사고가 나면 손해액을 청구하는 자가 이제 피보험자죠. 4번 손해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손해보험은 보험 수익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보험금 청구권자.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보험 수익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입니다. 그리고 임보험에서는 이제 보험 수익자라고 해서 요 오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상법상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번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보험증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뭐 보험증권의 교부, 뭐 일회 보험료 지급, 이런 것들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죠? 청약하고 승낙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요거는 아니다. 두 번째,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험증권이 이제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면 새로 발부하지 않고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정답이고요. 맞는 말이고요. 3번 보험자는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약관의 교부를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약관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할 당시에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지 내가 가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거잖아요. 이미 계약 성립한 후에 약관을 설명하는 내용은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 성립된 후라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4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일부를 지급받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 아까 여기서 보험료 지급이나 증권 교부 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만 성립을 한다. 청약과 승낙하면 성립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타인에게 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자,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계약자, 뭐 이건 자기를 위한 보험이던 타인을 위한 보험이던,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계약자는 계약자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그죠? 계약자의 의무를 다 이행하는 것이고, 계약자로서의 그 지위를 갖는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그래서 달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에도 증권은 그 계약자한테 지급하는 게 맞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증권 교부가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한해서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증권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내리지 못한다는 이 의미는 1개월, 1월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 기간을 뭐 14일로 정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뭐 20일로 정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뭐 3개월로 정했다. 그럼 되는 거죠. 이건 계약자 측에 유리한 거니까. 근데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증권이 멸실하거나 뭐 훼손되거나 하면은 재발부를 받을 수 있는데, 재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비용은 누가 작성하냐? 비용은 훼손한 계약자가 작성한다.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 그 증권을 훼손하고 멸실한 보험 계약자가 지불한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비용과 관련돼서는 또 뭐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거 있죠. 손해방지 비용. 그죠? 그다음 보험금 산정에 관한 비용. 뭐 이런 거는 이제 보험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보험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죠?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증권에 관한 내용. 자, 4번. 보험 설계사가 가진 권한. 자, 보험 설계사는 대리상이 있고요. 보험 대리상이 있고요. 크게. 우리 상법상 이제 설계사.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이렇게 나온 그 조문이 이제 설계사에 대한 내용이죠. 설계사는 권한이 거의 없어요. 대리상은 권한이 대부분 다 있어요.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권한에 대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설계사는 무슨 권한이 있냐? 아주 제한적인 권한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험증권 교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권이 교부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보험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에요. 증권이 교부가 안 됐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증권 교부 의무가 있고, 보험료 수령,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보험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계약자한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그냥 수령하는 게 아니라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계약자한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료 수령권이 있다. 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없다. 뭐 고지 수령권 아니면 고지를 하는 권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권한들이 아무것도 없다. 요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 계약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없다 그랬죠. 자, 의사 표시를 계약자 측으로부터 의사 표시를 수령하거나 또 보험자 측에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당시 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뭐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의사 표시를 수령하거나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 대리상은 이런 권한이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인데 무슨 권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거다. 3번.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자, 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그랬죠? 요거는 맞다. 옳은 거. 4번. 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뭐 통지, 고지, 통지, 뭐 취소, 뭐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의사표시를 수령하다, 의사표시를 한다, 뭐 이런 권한들은 다 없다. 딱 요 두 가지만 있다만 기억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대리상은 이런 권한도 있고, 이런 권한도 있고, 이런 권한도 있고, 이런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계사에 대한 문제는 권한은 뭐냐?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5번.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대한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 자, 특별한 위험, 그러니까 위험이 이제 매우 높을 것을 예상해서 보험료를 정했어. 좀 높게 정했겠죠? 근데 보험기간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했어. 위험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보험료를 높게 했다가 위험이 소멸됐어. 그러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험료는 고정된 게 아니라 위험의 변동에 따라서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액 청구도 할 수 있고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내용 하나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위험이 소멸됐다 하면은 이때부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로 소급하여 여기부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할 때는 그 후에, 그 이후에, 자, 사유 발생 이후로부터 이제 감액 증액을 하는 거지, 최초 계약일로 소급해서 감액 증액하는 건 아니다.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보험계약의 전부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보험료의 전부 일부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원래 무효이면은, 계약이 무효이면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돌려줘야 돼요. 처음부터 무효야,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3회 보험료를 냈다면 그걸 다 돌려주는 게 이제 원칙인데, 어떨 때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 사기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됐다. 선의가 아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은 반환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보험료를 보험자가 반환하지 않고, 아니면은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그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계약자한테는 보험료를 돌려주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해주고, 악의의 계약자,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계약자들한테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때까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며, 그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어. 보험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럼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효과는 뭐냐? 2월이 경과되면은 그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보험자가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최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최고라는 거는 보험료 빨리 내세요 하는 이제 언제까지 안 나면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통지하는 거예요. 독촉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때도 보험료 지급이 안 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되면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된다. 해제된다.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보험자가 이렇게 해제를 한다, 어떤 행위를 취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자동 해제. 그래서 요 문구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자, 계속 보험료는 항상 최고라는 절차가 있어요. 무조건 최고하고 해지해야 돼요. 근데 해지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죠. 이게 해지할 수 있다. 무조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문구가 바뀐 거죠. 그죠?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디귿하고 리을. 4번. 옳은 것은이니까 기억 니은이네요. 그죠? 요거 틀렸다 그랬죠? 내용이. 요거 바뀌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4번이 아니라 1번. 자, 보험료에 관한 내용도 매년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갑이 을의 농장에 대해 허락 없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했다. 자, 갑이 을의 소유의 농장에 대해서 을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그죠? 을을 위해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한 거예요. 을이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형태예요. 근데 허락 없이도 가입될 수 있어요. 을이 모르게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험자에게 위임이 없었다는 거를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고지 안 하면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험계약 체결 시 A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죠? 우리 고지의무에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우리 시험 범위에 그 법문 조항 중에서 추정한다가 딱 3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지의무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우리 청약서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청약서 같은 거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평가보험에서 평가액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당시 그 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추정이 하나 더 나오고요. 기평가 보험에서. 세 번째. 보험계약의 양도에서 보험계약을 양도하면은 양수인은
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양도. 양도시 추정. 이렇게 추정이라는 거는 딱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추정을 뭐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 틀린 답이다. 그래서 추정은 딱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 세 가지만 요 추정이라는 용어로 쓰니까, 지문에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요 추정인지, 요건지 잘 골라내야 돼요. 네. 두 번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갑은 계약자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자,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는 계약, 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죠. 타인도 그 계약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 타인 동의, 증권 소지 하지 못하면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아까 위임이 없음을 고지하지 않을 때는 위임이 없이도 허락 없이도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한 보험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위임이 없음을 고지하지 않을 때 갑이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A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고지를 해야지 이런 불이익을 안 받고 고지를 하지 않았어. 그래도 가입은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내가 체결되지 못했어. 난 알지 못했어. 난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난 고지 의무를 이행을 못한 거야. 통지 의무를 나는 타인인데 이행을 못한 거야. 내가 그 계약 사실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행을 해? 하면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4번. 갑 또는 을이 계약자나 타인,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거죠. 타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를 하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얘기죠. 고지 의무에 대한 얘기죠. 고지 의무.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문제였고요. 7번.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으면은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죠? 여기 이제 664조. 자, 663조. 이건 소급보험이고요. 이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두 개가 세트라 그랬습니다. 자, 소급보험은 뭐냐면, 보험 기간은, 이렇게 계약일부터 이렇게 종료일이 있는데, 보험 기간은 계약일 이전에 어느 시점부터 보험 기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보험 기간은 이렇게, 계약 기간은 이렇게. 보험 기간과 계약 기간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은 다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 소급보험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험사고의 객관적 효과는 뭐냐? 보험사고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 가입하기도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그 계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그죠? 무효예요. 이미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요? 무효예요. 또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는 무효다. 그죠?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당사자 쌍방은 누구예요?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가 이들이 모두 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자, 보험 계약할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그 계약은 무효인 거야. 근데 이때 조건은 계약자도 몰라야 되고, 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라야 되고, 피보험자도 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라야 되고, 보험자도 몰랐어야 된다. 그죠? 그죠? 알고 내가 보험금을 했다면, 그거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받으려고 가입한 거 아닌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의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무효고, 다만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자,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사고 발생 후에도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험금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 그죠? 요거는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사고 발생 전에 만약에 보험계약을 해지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해지하고 끝나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그죠? 자, 내가 이렇게 유지하다가 요때쯤 해지했어. 이미 해지했어. 나 유지 못하겠어. 해지했어.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해지는 뭐예요? 장래를 향하여 효력 상실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까지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뭐 사고 나서 보장에 사용하거나 다 뭐 소진됐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아직 보장을 안 받은 부분들이잖아요, 여기. 그럼 이때를 아직 미경과 보험료라고 해서, 이때 보험료를 미경과 보험료라고 해서 요거는 돌려준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거는 돌려준다.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 보험 대리상은 다 있다 그랬어요. 뭐 고지 수령권, 보험료도 수령하고 계약 해지하는 권한도 있고. 근데 좀 생뚱맞게 보험금 수령 권한? 요거는 아니죠. 그죠? 보험금을 수령한다? 요건 아니죠. 보험금 청구권자가 수령하는 거죠. 뭐 대리상이 보험금까지 대리 수령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아니다. 그죠? 대부분 모든 권한이 있는데 보험금 수령 권한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죠? 요거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거잖아요. 자, 9번.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것은, 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그죠? 보험기간 중.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 주관적 위험 변경 증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가 주변 상황에 의해서 위험이 변경된 것을 알면은 통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주관적 위험 변경 증가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행위로 위험이 변경 증가한 경우예요. 이 경우는 통지라는 내용이 없어요. 통지라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행위자의 수익자도 들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고, 이때는 보험자는 어떻게 해요? 증액, 보험료 증액. 이번에 계약 해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보험자는. 요런 사항이 발생했다 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요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 의무 위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통지를 안 했다. 위험 변경 증가한 것을 통지를 안 했다 하면은 보험자는 2번 해지만 할 수 있어요. 해지만. 증액은 할 수 없어요. 그죠?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요 두 번째 경우는 통지라는 내용이 없고, 행위자의 수익자도 들어가고, 자, 보험자는 이 경우에 증액 또는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뭐냐?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요때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만 한다. 그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수익자의 고의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될 때 보험자는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해지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해지, 증액 다 할 수 있죠. 그죠? 통지 의무 해태할 때만 해지만 할 수 있다. 그죠? 이건 틀리고. 계약자가 지체 없이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해지, 증액 다 할 수 있죠. 해지, 증액 다 할 수 있죠. 통지를 했어요. 통지를 안 할 때는 해지만 할 수 있다. 자, 계약자가 위험 변경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서 해지할 수 있다. 그거 맞죠? 그죠? 해태했어. 그러면은 해지할 수 있죠. 여기에 만약에 증액도 할 수 있다 하면은, 보험료 증액도 할 수 있다 하면은, 요거는 잘못된 지문이지만,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맞는 거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타인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타인도 통지 의무, 고지 의무 이런 게 다 있어요. 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자. 9번. 자, 10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보험 수익자가 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통지를 발생해야 된다. 자, 보험사고 발생하면 통지 의무가 있는데 누가 통지해야 돼요? 계약자, 피보험자, 자, 수익자도 들어간다. 수익자도 들어간다. 의무자에. 수익자도 보험금 수령하는 자니까 사고 발생하면 통지 의무를 부여하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계약자가 알았음에도 지체 없이 통지를 안 했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통지 의무 해태하면 어떻게 돼요? 증가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해지가 아니에요.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그거 맞죠? 보험료 지급의 대가로 책임이 개시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죠? 자, 고지 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이 고지 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사실이 보험사고와 어떤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게 계약자 측으로부터 입증이 되면 그때 예외적으로 그때 한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돼요.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자,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번.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생길 때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 자, 고의 중과실 사고는 면책 사유죠. 맞죠? 수익자,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없다. 지급 책임이 없고, 지급에 관해서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해야 된다. 그죠? 자, 보험금 지급 기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약정 기간이 없으면 어떡하냐? 먼저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을 정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이래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파산 선고 받으면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근데 해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건 아니죠?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가 되면 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더 이상 보험금 지급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끝난 거죠. 보험계약이 종료된 거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12번. 자,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했고 비회사와 또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재보험을 체결한 거예요. 자, 화재보험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원보험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죠. 당연히 이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재보험자도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갑의 고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겠죠. 그죠? 그죠? 없죠. 그죠? 고의 중과실 사고는 면책인데 재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원보험사에. A보험사의 B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이다. 보험금 청구권은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자, 보험료 청구권은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요거는 잘못됐다. 정답은 1번이다. 그죠? 자, 재보험계약인데 면책 사유면은 당연히 대보험회사에서 보험 지급 안 하고 또 청구권 소멸시효 요 기간도 일반 계약자와의 그런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그래서 우리 상법의 규정을 우리 약관으로 이렇게 개별 약관으로 원용해서 사용할 때 고객한테 불이익하게, 계약자 측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불이익 유리하게는 변경할 수 있으나 불리하게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상대적 강행 규정이라고도 하죠.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변경된 조항은 위반이 된다. 그죠? 자,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과실 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에도 해지권을 인정한 조항. 자,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시 해지는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면은 해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를 위반해야지 해지하는데 과실 없이 위반했는데도 해지하면은 계약자 측에 불리한 조항이니까 요거는 위반되고요. 자,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는 조항. 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계약자 측에서. 요거는 3년, 그죠?
그럼 보험료, 반대로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보험자. 자, 요거는 단축하면은 요거는 계약자한테 불리한 거죠.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 2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면 나 2년만 지나면 청구 못 하잖아. 그럼 요거는 단축하면은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죠. 근데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보험료를 납입해 달라 하고 이제 청구하는 건데 요게 2년인데 요거를 단축한다 하면 계약자 측에서는 반대로 유리한 거죠. 1년 동안만 지나면 나한테 납입하라고 청구 못 해. 그러면 계약자 측에 유리한 거니까 요거는 허용이 될 수 있다. 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수익자가, 고지의무는 누가 해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하는 건데 수익자 너도 부담해 하면은 이거는 불리한 조항이죠. 그럼 불리. 자, 사고 발생 전에는 임의 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금지했어요. 그러면은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이니까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이제 9가지가 있고요. 손해보험증권, 법정기재사항, 그리고 손해보험증권. 여기에 화재보험증권은 9가지 플러스 3가지가 더한다 그랬죠. 3가지가 더합니다. 요거 반드시 이제 매년 거의 출제되는 문제들이니까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액, 무효와 실권 사유, 계약자, 피보험자의 기본 정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알면은 또 더 쉬워지겠죠. 찾아내는데. 자, 무슨 정보 중에 주민번호, 이런 거 나온 거. 그 다음에 계약자 손해보험인데 계약자 피보험자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정보인데, 수익자의 어쩌고저쩌고, 수익자의 정보, 수익자 말이 나오거나, 정보 중에 주민번호 말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 시기나 보험료, 이런 내용인데,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 방법,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걸 증권에다 이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오답이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증권은 이제 보험자가 이제 기명날인해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자의 기명날인. 증권은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증거로서 보내는 거니까 계약자가 기명날인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요런 지문이 나오면 이건 기재사항이 아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봐요. 주민번호 나오면 아니죠. 주민번호까지 기재사항이 될 수는 없잖아요. 보험기간, 보험료, 무효와 실권사유 이런 것들, 그죠? 또 이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액과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초과보험, 일부보험, 그런 것도 성립이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가 변동에 의해서도 또 가액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가액을 정하지 않을 때, 미평가보험이죠? 그럼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한다. 그죠? 이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손해액 산정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장소에 따른다 해가지고 가액을 정하지 않을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한다. 그죠? 당사자 간의 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기평가보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해요? 무효가 아니라 그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자, 미평가보험하고 기평가보험이 있죠. 자, 미평가보험은 당연히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 그때 이제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하는 거고,
심플해요. 근데 이제 기평가 보험이 문제인데 미리 정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미리 정한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죠? 이것처럼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했으니까 이 정한 가액은 일단 요거는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한 거로 우리 정한 거로 추정한다. 추정한다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한다. 초과됐으니까, 이거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평가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가 아니고요. 자, 보험기간의 가액을 정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어떻게 추정한다. 그죠? 미리 정한 경우. 요 두 가지, 딱 요 두 가지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초과보험입니다. 사기, 초과보험이 사기에 의해 사기면 사기는 무효예요, 무효. 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 사기,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사기로 성립되면 무효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보험기간 중에 가액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자, 초과보험은 가입 당시에 이게 초과보험인지를 이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 중에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서 초과보험이 될 수 있잖아요.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어떻게 돼요? 보험자,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초과가 됐으면 이제 보험금액도 보험료도 감액,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가? 계약자다, 보험자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보험기간 중에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때도 보험료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사기면 어떻게 돼요? 현저하게 초과되면 무효라 그랬고,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선의의 계약일 때는 보험료를 돌려주고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고, 사기로 인한 계약은 보험자가 돌려주지 않는다.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그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거죠. 니은 리을. 자, 17번. 자, 보험가액이 10억 원짜리 건물이 있는데 A, B와 기간이 동일하고 10억을 가입했대요. 순차적으로. 그럼 뭐예요, 이거는? 두 회사 이상 가입했고 보험 금액이 가액을 초과했으니까 이거는 중복보험이죠. 중복보험. 사기에 의해 체결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효이다. 그죠? 맞죠? 자, 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해서 갑의 재산이 전소돼서, 자, 화재로 10억의 손해가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갑은 A, B 보험사에 각각 5억 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대요. A 5억, A 또는 B에 5억 이렇게 청구할 수 있대요. 자, 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까지의 보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중복보험은 뭐냐? 중복보험의 보상은 어떻게 되냐? 각자의 보험회사는, A회사, B회사는 10억 한도 내에서,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이 있어요. 연대 책임. 그러면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는 A회사에 10억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전부. 자,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 A회사 또는 B회사의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회사, B회사는 각각 10억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실제 보상은 비례 보상한다. 10억, 10억이니까 20억, 2분의 1, 5억, 2분의 1, 5억. 이렇게 지급은, 실제 지급은 이렇게 한다. 근데 청구는 뭐, 피보험자는 A회사에 나 10억을 나 10억 손해났으니까 10억 청구했어. 니네 알아서 나한테 10억 줘.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5억, 5억 이렇게 나누어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연대주의예요. 이거 잘못된 거고요. 화재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해야 돼요. 그죠? 우리 중복보험 여러 회사 있을 때는 각자 나중에 비례보상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계약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는 통지 의무가 있다. 자, A에 대해 권리 포기를 해도 B 보험사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A 회사에 청구 안 할래 한다고 해서 B 회사가 10억을 다 물어내야 되냐? 이거 아니다 이거죠. B 회사의 몫만 5억만 지급하면 된다 이거죠. A 회사가 나는 A 회사는 청구 안 할래. A 회사랑 짜고 난 청구 안 할래. 해도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권리 의무에 B 회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추정한다 그랬죠. 추정 세 가지 알아둘 것. 자, 이렇게. 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의 하나요.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함정인데,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목적이에요. 그죠? 요걸 다른 말로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러죠. 손해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피보험 이익, 보험계약의 목적. 그리고 보험의 목적이 아니다.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목적이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책임을 면치 못한다. 자, 이것도 법문에 있는 거죠. 부담할 손해. 1차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화재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의 손해가 생겼어요. 1억을 가입했어요. 근데 2차로 뭐 홍수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로 약정했다고 가정을 하면 홍수 사고로 전손이 됐어요. 완전히 건물이 떠내려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1차 사고는 어떻게 했냐? 이미 발생한 보상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은 보상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인과관계가 있는 보상에서 정한 그 내용은 보상해야 된다. 그죠? 2차 사고로 전손이 됐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전손이 됐더라도, 그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보험 목적에 성질하자 자연소모는 보상할 책임이 없죠. 면책 사유,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유. 그죠? 그 다음에 전쟁 및 기타 별난에 의한 사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만에 보험의 목적 성질하자 자연소모. 보험 목적에 성질하자 자연소모. 요거는 이제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상법상 면책 사유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19번 손해액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손해액은 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때와 곳의 가액에 산정하는 거죠. 이게 기본 원칙이죠. 보험사고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죠. 직접적인 손해만 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 영업을 못해서 영업을 못하거나 뭐 건물이 소실돼서 임대 수익을 못 받거나 이런 2차적인 간접적인 손실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다른 약정으로 산입하게 할 수는 있다. 그죠? 손해액 산정 비용은 누가 해? 계약자, 아니죠. 보험자가 한다 그랬죠. 보험자가.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신품가액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약정으로 신품가액으로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감가상각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가격으로 그렇게 약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약정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20번 보험자가 손해보상할 때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상법상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300만 원이다. 근데 보험료를 이때 손해가 났는데 보험료를 계속 이렇게 내다가 납입하다가 이때 안 냈고 이때 안 냈어요.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지급기일이 도래했는데 안 냈어요. 10만 원씩 안 냈다. 20만 원을 안 냈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20만 원 빼고 28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얘기고요. 당연히 빼야 되겠죠. 지급할 때 보험료 낼 때 안 냈으니까 빼고 준다. 근데 두 번째는 똑같이 손해액이 300만 원이고요. 요거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보험료를 내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입할 때 50만 원 내고 또 이때 50만 원 내기로 했어요. 근데 사고가 이때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 내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 원, 이 경우에도 300만 원 빼기 50만 원은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자, 도래한 경우 뺀다. 그럼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급하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공제한다. 해지가 아니라.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어떻게 해요? 공제하여야 된다. 용어가 틀린 거예요. 공제하여야만 한다가 아니라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요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급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고요. 보험료 잔액이 지급이 있을 때까지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공제하는 거죠. 그죠? 정답은 3번. 3번이 옳은 말이고요. 자, 손해방지 의무요. 손해방지 의무는 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한다? 손해방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는 항상 세트예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이거 다 계약자, 피보험자 세트예요. 그죠? 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죠.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이를 부담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우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여긴 초과한 경우라도 부담합니다. 예외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손해방지 의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사고 이후. 사고가 발생해서 그때 불을 끄거나 하는 게 손해방지 의무지. 사고 발생될까봐 소화기 갖다 놓고 이런 내용이 손해방지 의무는 아니다. 이전이 아니다. 손해방지 의무를 위해서 필요 유익했던 비용 실제 유효한 경우에만 부담한다. 아니에요. 효과는 묻지 않는다. 효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효과는. 그럼 내가 유용했는지 안 했는지 겁나서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효과는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초과한 경우라도 부담한다. 이 두 개가 손해방지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22번. 자,
자, 잔존물 대위. 보험 대위에는 청구권 대위, 잔존물 대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거 물건에 대한 대위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전부 멸실해야 되고 전부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돼요. 그죠? 전부 멸실한 경우 인정된다. 맞죠?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금 전부 지급했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나머지 잔존물은 내게 아니에요. 그건 보험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임의로 막 처분하거나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일부 보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보험도 그 비율만큼, 일부 가입 비율만큼 잔존물에 대해서도 n분의 1 하는 거예요. 내가 80%, 네가 20%막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된다. 자,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데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 변동 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이거는 당연히 이전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뭐 100%를 다 전부 매실돼서 보상을 했어요. 그럼 잔존물은 어떤 뭐 등기 이전이나 뭐 권리 이전이나 이런 피보험자로부터 이전받는 뭐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이전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22번에는 3번. 자,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화재가 발생, 손해, 철거비, 폐기 처리물, 이런 건 이제 화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 보상을 한다. 또는 소방이나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 이것도 보상한다. 그죠? 화재로 인해서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요거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재로 밖에다 물건 올렸는데 그게 또 도난됐대. 그건 누가 어떻게 입증이 되겠어요? 그냥 나 잊어버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인정해 줄까요? 그렇다고 그 계약자 측에서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 요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4번. 화재보험, 건물을 목적으로 하면 소재지 구조 용도를 기재해야 된다. 건물, 동산을 목적으로 하면 존재한 장소 상태를 기재해야 된다. 화재보험 증권의 기재사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 이익을 가짐으로 각자는 독립한 화재보험을 체결할 수 있죠. 그죠? 건물주나 요거를 저담 잡고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이 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화재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체결할 수 있다.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4번. 건물을 보험은 목적으로 할 때는 가액의 일부를 붙인 경우, 일부 보험인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상할 책임을 진다. 자, 보험금액의 한도가 아니라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험 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만큼만 보상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다른 약정으로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하는 약정, 실손 보상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약정이 없다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재보험에서 이제 집합보험.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이거 맞죠? 보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상한다. 근데 이게 핵심 내용. 언제?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교체되는 경우에도 사고 발생 당시에 현존된 내용은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총괄보험. 딱 정한 것만 보상하는 보험은 뭐예요? 이건 특정보험. 자, 이때 집합보험의 경우는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해서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 뭐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도 본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죠? 가족을 위해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2번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10회 상법보험법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